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잡설, 사주 공부의 잡설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 그 한글날이 다가오니까 사주를 한글로 적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수업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오프라인에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수업 내용을 이렇게 적죠. 이걸 보통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적습니다. 이렇게 적는데, 저하고 꽤 공부를 오래 하고, 간혹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는 분이었는데, 어쩌다가 제가 그 노트를 보게 됐습니다. 기록한 걸 어떻게 기록하는가, 이래 이제 뭐, 물어보기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노트를 봤는데, 사주가 전부 다 이 한글로 다 적혀 있습니다. 대운까지도 다 한글로 적혀져 있어서. 그래, 이 사람 왜 이런 한글로 이 사주를 갖다 다 적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이 사주를 적는 거를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글로 계속 적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 한자로 적는 게 잘 안 되고 한글로만 적을 수밖에 없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 더 신기한 거는 뭐 사주를 갖다 한자로 된 것도 봐도 그거를 그 전혀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질의 들어놓으니까 그냥 일반 책에 있는 사주도 그냥 보면 이제 오랫동안 해놓으니까 그냥 읽는 거를 읽는데, 막상 자기가 적을 때는 이걸 한자로 못 적고 한글로 가벌병정 자축인묘진서이를 적습니다. 예. 그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또 지금 또 아마 상담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글로 적을 겁니다. 아마 이거 한 번 버릇은 참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한자 천간 10개 지지 12개인데, 이제 사주 공부할 때는 기본으로 그것만 알면 되죠. 한자에 대한 것만 10개 12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한자로 적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한글로 적어서 자기가 다 파악을 하면 좋긴 한데, 이게 한자로 사주를 적어야, 아무리 우리 한글날이 다가왔다고 해도 한자로 이 사주를 적어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글자가 가지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는 거는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의 글자가 가지는 그 느낌이 있고, 경금이다 이러면 경금이 가지는 그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 글자의 조합을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처음에 적거나 사주를 볼 때 딱 분석할 때 그 글자들의 그 한글 창자의 의미를 따지면서 사주를 보지는 않아요. 그 말은 판단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자가 가지는 힘의 균형,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순간적으로 파악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박자를 건너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글로 이렇게 전환해서 한글로 또 적어 놓고 자기가 또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한 단계를 이미 거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한자로서 자꾸 적어서 여덟 글자가 구성된 기운이 있습니다. 이 구조의 기운이 있거든요. 이 참 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 또 파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구조적인 거, 그죠? 사주 글자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그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전체를 일순간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갑 적고 뭐 을 적고 병 적고 이렇게 하면 그 글자가 어떤 의미다, 육친으로는 뭐다, 또 이것은 어디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데, 예,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분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전체를 딱 아우러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는 거를 한자로서 적어서 전체적인 팔자의
기운, 전체적인 그 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사주를 학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아무리 한글이 중요해도 사주는 한문으로 적어야 됩니다. 한문으로 적어 놓고 전체 구조, 그죠? 여러 앞뒤나 뭐 아래 위나 이런 관계성, 밑에 글자의 그런 것들이 그 느낌으로 다가오게끔 자꾸 이렇게 익숙해지게끔 애를 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주를 거꾸로 적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 월, 일, 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도 왼쪽으로 이렇게 적죠. 쭉 이렇게 적는데 거꾸로 적습니다. 예, 그런 학파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책에도 거꾸로 적어 놓은 이런 그 명식 풀이할 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것도 참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그분들은 뭐 큰 뜻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그렇게 적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원래 예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물론 이제 이 우리가 한자 적는 것을 인제 보통 요쪽에서 요로 왼쪽으로 가도록 적으니까 그게 인제 일반적인 그 기록 방법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요쪽에서 요쪽으로 바꿔서 적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명식을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책을 봤는데 막 이 거꾸로 막 나중에 실컷 보니까 막 사주가 거꾸로 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인제 사주라는 것은 8 글자가 조화된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구조된 거. 그 안에 글자들이 배합된 거 이런 거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찬찬히 곱씹어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인 그 구조나 틀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문으로 막 기록을 해 한문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한글로 기록해 놓고 이래서 보는 사람들 그러면 헷갈리겠죠. 그죠? 간혹 앉아 저한테 이렇게 사주를 봐 달라고 이렇게 하면 카톡이나 이런 데는 뭐 한자로 변환하기 어려우니까 한글로 하는데 한글로 순간 제가 이렇게 딱 보면 한문으로 다시 적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한글로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멍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글을 받아서 다시 한자로 전환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하 한글로 적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한자를 보면 그걸 한글로 다시 전환해야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환이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우리 기초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게 쪼끔 처음에 좀 적기가 힘들고 '한자가 익숙하지 않다. 나 한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해도 10 개, 12개 정도는 연습을 잘 해 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탁 적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책들도 볼 때 편하고 다른 사람이 소통할 때도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예 또 편하죠. 그죠? 이해하기도 쉽고. 또 한자도 사주도 순서를 거꾸로 적는 건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딱 원래 하는 대로 정통대로 딱딱딱 이렇게 적는 거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한글날이라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예 '재미있게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